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파나소닉 S5 마크 2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 실제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설정을 리셋해버리면 다시 세팅하는 게 좀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렇게 좀 늦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팅하면서 이 기능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곁들일 테니까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은 조금씩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영상 기기로 이걸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이얼을 M 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처음 나오는 게 노출 모드가 보이시죠? 우리는 M 모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M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영상은 셔터 스피드나 ISO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것들을 고정해 놓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M 모드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사진 스타일, 이거는 사실 취향이긴 한데 일단은 우리는 브이로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브이로그가 색감이 너무 좋아서 파나소닉을 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색 보정이 빡세게 안 하겠다 하면 시네라이크 V2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네라이크 D2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인 실시간 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브이로그가 색감이 빠져서 나오는 그런 색인데 전작 같은 경우 그리고 타사의 많은 바디들은 촬영할 때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럿을 넣은 상태로 모니터링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S5 마크 2에서는 실시간 럿 기능이라고 해서 그냥 럿이 입혀진 그 상태 그대로 녹화가 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시스트를 켜기 전이니까 처음 같은 경우에 이제 브이로그로 촬영하면 실제로 녹화되는 화면은 이렇게 물 빠진 색감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실시간 럿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이미 이제 브이로그로 촬영은 했지만 럿이 입혀진 상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노출이랑 화이트 밸런스 잘 맞추고 럿을 넣어서 촬영을 하면 뒤에 색 보정을 안 해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고 나중에 색 보정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브이로그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측강 모드는 그냥 평균 측강 그대로 두시고요. 듀얼 네이티브 ISO 설정은 내가 완전 어두운 곳에서 찍는다 하면은 하이로 놓고 찍으시면 되고, 그냥 완전 쨍하고 밝은 곳에 찍는다 하면 로우로 찍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ISO를 저는 고정해서 찍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팅하기 귀찮아서 그냥 오토로 놓고 찍는데, ISO를 오토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하이로 해놓고 쓰시던가 낮에는 로우로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ISO 감도, 자동 하한 설정, 이게 왜 640이 하한이냐면 브이로그는 베이스 ISO가 64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동 상한 설정은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SO를 고정해 놓고 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 6400이나 12800을 넘어가면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혹시 뭐 빛이 없다면 정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25600으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25600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겁니다. 못 찍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해 쓰고요. 이 싱크로 스캔이라는 게 뭐냐면 플리커가 생기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뭐 전등이나 아니면 야외에서 이렇게 조명이 많은 곳에 가면 검은 줄이 막 이렇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셔터 스피드 조정을 통해서 이 플리커가 없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촬영을 하시다가 뭔가 검은 줄이 자꾸 내려오거나 영상에 검은 줄이 생긴다 이러면 이 싱크로 스캔을 켜서 한번 안 나올 때까지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셔터 스피드 개인 조작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반 다른 미러리스처럼 몇십 분에 1초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파나소닉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셔터 스피드를 앵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영상을 하신다면은 무조건 이 셔터 스피드를 앵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 보통 우리 프레임 수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면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면 48분의 1인데 보통 48분의 1이 없기 때문에 50분의 1로 놓고 촬영을 많이 하시고, 30프레임일 때는 60분의 1,
60프레임일 때는 120분의 1 이런 식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24프레임을 촬영하다가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을 촬영하면 또 셔터 스피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귀찮기도 하고, 가끔 까먹어서 셔터 스피드를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때 50분의 1로 촬영을 하다가 60프레임으로 바꿔서 또 120분의 1로 촬영을 했는데, 다시 24프레임으로 돌아왔을 때 50분의 1로 세팅하는 걸 까먹어 가지고 또 가끔 실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 앵글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180도로 촬영을 하시면은 현재 프레임수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편해요. 그래서 프레임만 바꾸면 알아서 셔터 스피드가 바뀌기 때문에 파나소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 앵글 기능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레임수 곱하기 2가 180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셔터 스피드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와는 반대로 각도를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4프레임이면 180도를 해놓으면 보통 50분의 1이랑 같은데 더 빠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뭐 100분의 1로 세팅을 한다면 그게 9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빠르게 하려면 숫자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개각도로는 반대로 내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네팅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즈에 생기는 비네팅을 자동으로 이제 카메라에서 인식을 해서 없애주는 건데, 있는 기능이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색조 보정 같은 건 나중에 다 후반으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회절 보정도 오토로 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뭐 잘 별 차이를 모르겠어서 디폴트 오프로 해놓고 쓰겠고요. 필터 설정 같은 경우에도 필터가 보시면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동감, 복고, 하이키, 로우키. 그냥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색 보정은 후반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터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화 파일 설정은 mp4가 있고 mov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상 편집한다고 하시면은 그냥 mov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더 많은 기능들을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mov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디오 이미지 영역은 당연히 기본이 풀로 해놓고 쓰시면 되고, 이 화질에 따라서 레졸루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크롭이 됐다가 풀로 썼다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질에 풀프레임, APS-C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풀프레임으로 해놓고 쓰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4K죠. 422 10비트를 사용하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죠. 요걸로 이제 밑에 거랑 무슨 차이냐, 밑에는 420이죠. 그리고 대신 SNQ가 가능합니다. 얘는 어차피 4K 60프레임 크롭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슬로우는 그냥 4K 60프레임으로 주고 있어서 422 10비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420이랑 422이랑 무슨 차이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냥 색 보정에서 좀 더 유리한 게 422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타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영상을 따로 따고 사운드를 오디오 카드에서 따로 딸 때 필요한 기능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AF 감지 설정, 자 요것도 ON을 해주시고요. 피사체 감지에서 만약에 동물을 찍으시는 분이라면 애니멀, 휴먼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휴먼은 이제 눈이랑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고 페이스 아이디로 해서 쓰는 게 좋겠죠. AF 사용자 설정을 ON으로 동영상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팅에서 AF 속도, AF 감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본 바로는 AF 속도도 꽤 훌륭하고 감도도 훌륭해 가지고 디폴트 세팅 그대로도 추천드리는데, AF 속도를 한 개 정도만 더 빠르게 하면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돼 가지고 저는 지금은 플러스 1, 0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촬영을 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세팅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세팅으로 사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써보시고 뭔가 좀 속도가 답답한데 하면 또 속도 올리시고, 감도가 뭔가 들어왔는데도 AF가 잘 안 바뀌어 이러면 감도를 올리시면 되고, 반대로 너무 자주 바뀐다 하면 감도를 내리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초점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초점에 한계를 두는 건데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어서 그냥 오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속 AF는 이게 파나소닉이 처음 사면은 모드 2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세팅을 리셋했는데 되네요. 어찌됐건 연속 AF가 촬영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모드 2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드 1은 녹화 중에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촬영을 하면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드 2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F 보조 램프는 막 촬영하기 전에 빨간색 막 레이저를 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조용하고 엄청 어두운데 좀 튀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공연 같은데 그런 데가 아니라면은 요거를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초점 피킹은 수동으로 사용을 할 때 표시가 되게 해줘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근데 저는 요게 예전부터 빨간색이 익숙해 가지고 빨간색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두리에 빨간색이 생기죠. 요게 조금 덜 생긴다 싶으면 강도를 좀 더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초점이 맞을 때 테두리에 빨간색이 생기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1세대 때는 AF가 워낙에 안 좋아서 엄청 많이 썼는데 2세대 와서는 AF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역 AF 이동 속도 그냥 패스트로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운드 레벨 녹음 화면, 요게 지금 오프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ON을 해주시는데, 요번에 좋은 게 이게 예전에 엄청 커가지고 화면을 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화면 크기를 스몰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화면을 크게 가리지 않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게 싫다거나 나는 화면만 따겠다 할 때 이제 음소거 하고 온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뭐 소리 따더라도 나중에 후반에서 소리를 지우면 되니까 뭐 없어서 문제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 그대로 오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 다 꺼진 이유가 제가 지금 외장 XLR 킷을 쓰고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무음 모드가 뭐냐면 촬영할 때 뭐 삑삑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없애주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뭐 행사장 또는 공연장 이런 데서는 조용할 때 이게 갑자기 삑 이런 소리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요 무음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흔들림 방지. 파나소닉의 손떨방 굉장히 강력하죠. 기본적으로는 일반이 작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짐벌을 쓸 때 그냥 완전히 짐벌 기능만 쓰고 싶다 할 때 끄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파나소닉 손떨방이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짐벌이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오히려 좀 어색하게 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약간 느낌이 좀 어색하게 튄다 싶을 때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짐벌에 얹어서 사용해도 괜찮길래 그냥 이 세팅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손떨림 보정이라고, 요거는 이제 디지털로 손떨림 보정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풀 화각이죠. 대신 이제 디지털로 손떨림 방지를 하면 약간의 크롭이 됩니다. 보이시죠? 이만큼 크롭이 되는 대신에 손떨방이 더 강력해지는데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파나소닉 기본 손떨방이 좋은데다가 이 디지털로 손떨방을 하면 울렁울렁거릴 때가 있어서 안 그래도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흔들리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할 때 한번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스트 IS 비디오. 요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삼각대 샷처럼 찍고 싶을 때 쓰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 걸어가면서 찍는 거를 쓸 때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자리에 서가지고 삼각대 샷처럼 찍고 싶은데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막 손떨림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ON을 해주시면은 더 삼각대 샷처럼 조금 흔들려도, 지금 같이 흔들고 있는데 아까보다 확실히 덜 흔들리죠. 삼각대 샷처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엄청 흔들고 있는데도 거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신경 써서 딱 잡고 있으면 거의 삼각대처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ON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꺼내서 쓰시면 좋기 때문에 저는 요걸 단축키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또 세팅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나몰픽 렌즈를 달아서 쓸 때 손떨방을 어떻게 해서 쓸 건가. 이게 지금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A 2.0, 1.8. 이게 배율이에요. 배율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요 손떨방 아나몰픽 몇 배율을 쓰느냐에 따라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프 타이머 설정. 비디오용 셀프 타이머 ON 해가지고 몇 초 뒤에 비디오가 촬영될지 하는 건데, 저는 이 기능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프해서 쓰도록 하겠고요. 초점 전환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먼저 한 군데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냥
요거는 그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매뉴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이브 크로핑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동영상 세팅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안 쓰는 세팅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미지 품질에서 사진 스타일 설정, 사진 스타일 보이기 감추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추럴 뭐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이 있는데 저는 브이로그만 쓰기 때문에 여기에 ON을 해놨는데 다른 것들을 안 쓰면 꺼놓으시면은 선택할 때 훨씬 개수가 줄어들어서 빠르겠죠. 그래서 마이 포토 스타일 이런 거 저는 다 꺼버리는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사진 세팅이 있었죠. 여기에서 마이 스타일 없어졌죠. 그래서 빠르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꺼놓는 것도 괜찮아요. 안 쓰시는 거. 자, 런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실시간 럿이나 또는 모니터링 럿을 원하는 걸 이제 넣어서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개까지밖에 안 됐는데 3가지였나? 어찌됐건 이제는 10가지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초기화 해버리니까 이것도 같이 초기화가 돼버리네요. 저는 한 5개 정도를 넣어서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나소닉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브이로그2 렉 709 럿이랑 바리캠에서 사용을 하던 아이시스트 709나 어그레시브 709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음에 또 제가 럿을 뭐 어떤 걸 넣으면 되는지 어떻게 넣는지도 한번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SO 감도 증가 스텝은 기본적으로 3분의 1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다 이런 것들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중 측강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얼굴이 있으면 얼굴부터 측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온 돼 있는 상태에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얼굴보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얼굴이 있어도 전체적인 이제 측강이 중요하다, 밝기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시면은 오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이트 밸런스 잠금 설정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색권 강화는 그냥 sRGB 사용하시면 되겠고, 노출 보정 리셋 또 오프 넘어가겠고요. 자, 그리고 초점 셔터 우선. 자, AFS가 사진일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포커스가 맞아야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AFS일 때는 포커스 위주고요. AFC는 계속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밸런스 위주로 포커스가 안 맞아도 계속해서 촬영을 할 수 있게 AFC는 밸런스 요 세팅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눈 감지 디스플레이. 자, 눈이 맞았으면은 눈에 이렇게 네모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은 자동으로 온 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렉을 셔터 버튼의 지정. 이것도 이제 원래는 위에 동영상 녹화 버튼이 빨갛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셔터 버튼도 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동영상 모드에서 사용해 주는 거니까 저는 둘 다 쓰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으로 해두고 쓰겠고요. 그 다음 킥 AF, 이게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킥 AF를 놓고 쓰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AF가. 그래서 저는 온을 해놓고 씁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좀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댓글로 달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온을 해놓고 써요. 혹시 이 기능이 정확하게 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 센서 AF, 요거는 그냥 오프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루프 움직임 초점 프레임도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Q 메뉴 설정이 뭐냐, 파나소닉 S5 마크 2 뒷면에 있는 Q라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기능의 세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거의 안 써가지고 그냥 Q 버튼 자체도 FM 버튼으로 딴 걸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은 여기에 어떤 세팅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전면 다이얼 지정을 값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항목을 할 건지, 이 Q가 나와 있을 때 돌리면 값이 바뀔 건지 아니면 이 항목이 바뀌는 건지 그거를 세팅을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Q를 눌렀을 때 뭐가 나오는지 이것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터치 설정, 터치 스크린 다 온, 터치 AF, 터치패드 AF는 이게 오작동이 가끔 돼서 그냥 오프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쓰고요. 자, 그 다음 조작 잠금 장치, 이게 뭐냐면 파나소닉 S5 마크2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걸리는 이 다이얼이 자꾸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돼요. 위치가 딱 그래요. 하다 보면은 셔터 스피드가 막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조작 잠금 장치를 눌러 놓으면, 특히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바꿀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작 잠금 장치를 눌렀을 때 어떤 키들이 잠금이 될 건가, 이거를 세팅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이스틱은 AF를 바꿀 때 필요해서 요것만 풀어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 디스플레이 버튼이라던가 커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 세팅 그대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FN 그 세팅에서 어떻게 커스텀 키를 세팅해서 넣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나왔네요. 바로 FN 버튼 설정. 촬영 모드 내 설정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화이트 밸런스와 ISO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눌러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는데, 밝기 조절 버튼, 익스포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뉴얼 버튼을 쓰면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M 모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각대로 바꿔주는 손떨방 기능을 넣어 놓습니다. 이미지 흔들림 방지에서 부스트 IS 이거를 넣어 놓는데요. 이러면 오른쪽 위에 이제 요 익스포저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삼각대 모드로 바뀌거든요. 자, 오른쪽 위에 바디라고 적혀 있죠. 요게 이제 이 커스텀 버튼을 누르면 바뀌었죠. 오른쪽 위에 요게 이제 삼각대 모드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바로바로 눌러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요 삼각대 모드 부스트 IS를 세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녹화는 그대로 녹화 버튼으로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AF ON 버튼은 영상에서는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AF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신에 AF 락을 합니다. 눌러 놓으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AF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앞에 모니터를 잡았죠. 이거를 AF ON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옮기면 자, 포커스가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감성적인 샷 찍을 때 이렇게 옮겨가는 샷을 찍으면 좋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AF ON 버튼을 떼면 자, 뒤에 있는 원래 잡아야 되는 것들을 잡았죠.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뒤에 잡고 있을 때 누르면 이렇게 와도 앞에 AF를 잡지 않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F 모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Q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Q에는 조작 잠금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Q를 누르면 조작 잠금이라고 뜨죠. 이러면 이제 다이얼이든 뭐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면 왼쪽 밑에 조작 잠금이라고 뜨죠.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포커스랑 이렇게 아니면 디스플레이만 바뀌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한 이제 세팅 변경이 없어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다 끝나면 이 Q를 눌러서 조작을 잠근 상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FN1은 여기 지금 돌아가는 버튼인데 촬영 중에는 이게 레벨 게이지입니다. 이걸 누르면 레벨 게이지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게 심도 보기 버튼인데 안 써요, 이거 영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쓰느냐, 비디오 이미지 영역 요거를 세팅해서 씁니다.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 쓰시면은 이렇게 풀프레임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고 있죠. 근데 세팅해 놓은 그 비디오 이미지 영역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풀프레임인데 APS-C로 쓰면은 크롭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렌즈로도 바로 크롭해서 좀 더 망원 렌즈로 쓸 수 있는 거죠.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풀에서 좀 더 망원으로 당겨 쓰고 싶다 갑자기. 예를 들어 뭐 줌 렌즈 같은 경우에도 2470인데 갑자기 100mm가 필요하다. 그러면 APS-C 요거를 하면 105mm가 되겠죠. 그래서 급할 때 바로바로 또 크롭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 기능이 진짜 개꿀이에요. 요거는 1세대에서도 되던 건데 너무 개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기능은 꼭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요렇게까지가 실제 커스텀 키고, 여러분도 뭐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은 뭐 원하시는 대로 넣어서 쓰면 되고요. 자, 저는 요 정도 커스텀 키를 세팅해 놓고 씁니다. 자, 그 다음 조이스틱 설정 비디오 버튼 다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컨스탄트 보기 저는 안 써요.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히스토그램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웨이브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리드 라인 많이 쓰시는 33 분할 격자로, 이거는 구도 잡을 때 좋아요. 그래서 켜놓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은 브이로그 보기 지원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브이로그로 촬영을 하면은 물 빠진 색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브이로그 보기 지원해서 모니터 ON을 해주시면 자, 색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메모리 카드에 촬영이 되는 건 이 상태로 촬영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나모픽 렌즈 쓸 때 몇 배율로 쓸 건지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씩 만져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센터 마커, 요거는 센터가 어디인지 안 헷갈리게 가운데 십자선 보이시죠? 저 십자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프레임 마커, 요거는 세트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대1로 해서 쓴다면 이렇게 해서 어떤 색깔로 해서 쓸 건지 세팅까지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유튜브를 2대1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ON을 해주시면 보시다시피 흰색으로 프레임이 생겼죠. 편집할 때 2대1로 하면 이렇게 잘린다 라는 가이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브라 패턴도 저는 가끔 사용을 하는데 요거를 사실 아까 전에 다이얼에서 하나도 세팅을 안 했잖아요. 그 위쪽 버튼에다가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사실 웨이브 폼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어서 잘 쓰진 않는데, 제브라 패턴을 피부톤을 가장 예쁘게 담을 수 있는 게 제브라 패턴의 70%에서 이제 피부톤에 오버가 나지 않으면 예쁘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요 70% 제브라 패턴 1번, 그리고 제브라 패턴 2번은 95%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70%는 피부톤, 그러니까 이게 70%를 넘어가면 제브라 패턴, 이 얼룩말 패턴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얼굴에서 생겼다가 밝기를 낮추면서 없어졌을 때, 그때가 피부톤이 가장 예쁘기 때문에 제브라 패턴 70%를 1번에 놓고 쓰고요. 2번은 95%로 95% 이상을 넘어가면 또 날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그냥 전체 그림에서 95%를 2번에 놓고 쓰고 있는데, 아까 FN키에 요 제브라를 하나 넣어서 쓰면 좋겠네요. 그 다이얼은 세팅을 안 했잖아요. 거기 하나 넣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을 안 쓴다고 했던 게 이 파형 모니터 웨이브 폼 때문인데, 웨이브 폼을 켜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신기하게 요거는 HDMI 쪽에는 안 나가네요. 어쨌든 지금 만져보시고 계시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적색 렉 프레임 표시, 요게 뭐냐면 촬영을 하고 있으면 LCD 테두리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가끔 촬영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헷갈려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 LCD에 테두리가 쳐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인식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켜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펜 모드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아직 여름이 오진 않았지만 이 오토 2로 해놓고 써서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돌게 해보려고 2시간 동안 6K로 촬영을 했는데도 안 돌아서, 일단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뭐 더 써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냥 기본 오토 2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니터 설정도 그냥 건드리지 않고, 백라이트가 이게 파나소닉이 백라이트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밝은 게 좋기 때문에 플러스 3으로 해놓고 씁니다만,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따르는 느낌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용자 모드로 저장 불러오기, 이게 이 세팅을 커스텀 키에, 실제 커스텀 키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세팅한 이 C4K 24프레임 422 10비트잖아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180도로 자, 바꾸겠습니다. 개각도 180도인 상태에서, 자, ISO도 기본 640이니까 640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아닌 켈빈 1번으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5500으로 해서, 자, 요게 저의 기본 세팅이에요. 자, 이 기본 세팅을 저장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저장하느냐. 자, 지금 세팅 다 돼 있죠? 요거를 사용자 모드로 저장해서 저는 커스텀 1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쓰는 거죠. 자, 다 삭제를 하시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스텀 1번은 지금 세팅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60프레임 세팅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질에 가서 이렇게 4K 60프레임으로 바꿔줍니다. 60프레임을 많이 쓰니까.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각도를 쓰면 편한 게 셔터 스피드는 그대로 두셔도 돼요. 다른 세팅은 다 그대로 두고 이거를 다시 사용자 모드로 저장 가셔가지고 이번에 덮어 쓰겠습니까? 얘로 해주시고, 아 맞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그러면 모드 설정 가서 제목 편집 해주시고, 요게 14K 60프레임이죠. 나중에 바꿀 거니까 지금은 4K지만 4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개까지 됐죠. 위쪽에 다이얼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스텀 1, 2, 3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3번은 사진용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다이얼을 돌려서 A 모드로 바꿀게요. 저는 사진은 A 모드를 많이 쓰거든요. 자, 이제 사진 세팅으로 또 넘어갈 거니까 일단 사진에 가서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커스텀 3번에 저장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스타일 가셔가지고 브이로그, 사진은 브이로그를 쓰지 않잖아요. 그냥 표준으로 해놓고 나중에 로우로 보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표준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측각 모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 화면 비율도 그냥 두시고, 사진 화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우를 쓰는데, 물론 이제 JPG도 필요하신 분들은 로우 파인으로 하시면 되겠지만, 아니면 뭐 아예 로우 보정만 한다 하시면 로우를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로우 스탠다드로 씁니다. 어차피 로우 보정을 하긴 하지만 가끔 현장에서 사진 너무 예뻐요 하면서 달라고 하시는 모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할 때 용으로 이제 JPG 스탠다드를 쓰는데, 파인을 쓰지 않는 이유는 제가 써보니까 그냥 인스타 정도로 쓸 때는 그냥 스탠다드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로, 어차피 메모리 용량도 아까운데 그냥 스탠다드로 해서 씁니다. 제가 스탠다드로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사진 화질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로우 보정할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보여주는 용도, 그리고 또 이제 와이파이로 전송을 할 때 괜히 용량만 커져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바에야 그냥 스탠다드로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기록 화소수도 저는 그냥 전송의 용이함을 위해서 그냥 스몰로 씁니다. 이거 스몰로 쓴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화소가 너무 적은데요,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죠, 이러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전송용이기 때문에 풀 보정은 로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로 씁니다. 그 다음 ISO 감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까지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동영상에서는 25600을 했는데, 사실은 A 모드에서 오토 ISO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사진을 원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기 때문에 그냥 6400 정도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네팅 보정도 그냥 다 두시고요. 여기 나머지 세팅들은 그냥 다 쓰시면 되고, AF 감지 설정 당연히 온 돼 있죠. 아까 세팅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세팅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래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속광을 써요. 그래서 플래시를 쓸 일이 없어요. 항상 차에 지속광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플래시는 쓰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래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브레이킷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나 뭐 ISO 또는 뭐 브레이킹 유형을 다른 뭐 포커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세팅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무음 모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셔터 AF 잡을 때 삐빅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장이나 조용한 곳에서는 무음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런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찍히기 때문에 무음 모드 온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흔들림 방지 같은 경우에는 작동 모드에서 이제 사진에서는 이 패닝샷이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파나소닉 손돌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기본 세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바꿔보면서 한번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돌방이 작동하는 게 하프 셔터, 그러니까 반 셔터를 했을 때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 항상 작동을 하느냐인데, 저는 영상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작동을 하는 게 보기 편해서 올베이지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셔터 타입 같은 경우에도 오토로 해놓고 쓰셔도 되고, 저는 그냥 기계식을 좋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인터벌 아시죠? 이게 타임랩스 찍을 때 사용하는 인터벌, 보시면 내용이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사용자 설정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밑에 가셔가지고 사용자 모드로 저장 가셔서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저장을 해놨었는데, 여기 C3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이름도 원하시면은 여기 설정 가셔가지고 제목을 편집해서, 저는 포토라고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포토라고 바꾸시고 저장을 해놓으시면 이제 굳이 내가 촬영할 때마다 세팅을 바꿀 필요 없이 1번에서는 동영상 10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2번 커스텀 키로 돌리면 바로 60프레임이 되고, 그리고 포토도 3번으로 돌리면 바로 사진 세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카드 포맷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요.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뒤에 좀 더 설명을 붙여서 따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나소닉 S5 마크 2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알파 7 M4 세팅이라던가 FX3 세팅도 있었는데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파나소닉 S5 마크 2의 조금 편한 점은 사진 스타일까지 넣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영상용 커스텀 키에는 브이로그를 넣어서 쓰시면서 사진용에는 또 표준이나 아니면 다른 사진 스타일 넣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커스텀 키 세팅하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용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하시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팅 방법 외에도 또 좋은 커스텀 세팅 방법이라던가 그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